시작합시다. 정석책 피세요. 그때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191페이지까지 했지? 192페이지부터 봅니다. 농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농도 문제는 하나만 딱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우리 농도 계산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네. 농도 어떻게 계산돼? 100% 곱하기 그럼 소금물의 양분을 그렇지. 소금물의 양. 요거 분해. 그렇지.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게 농도 퍼센트죠. 맞아요?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농도를 계산하다 보면은, 당연히 소금물의 양 같은 건 계산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소금의 양을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소금의 양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지금 요 식에서 그냥 그대로 봐봐. 소금의 양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다 이 양씩 가. 어떻게 돼요? 일단 요거 넘어가가지고 소금, 물, 의, 양. 요 곱하기 뭐가 됩니다? 얘는 100분의 뭐가 돼요? 100분의 농도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지? 이런 식으로 소금의 양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A 그릇과 B 그릇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는데요. A에서 60g, B에서 40g 퍼내 섞었더니 7%였고, 그 다음에 A에서 40g, B에서 60g 섞었더니 9%였어요. 이때 같은 양을 퍼냈을 때 농도가 지금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A 그릇에 있는 농도이지. 일단 처음 농도, 그지? 그 다음에 B 그릇에 있는 소금의 농도,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의 농도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농도, B 그릇에 있는 농도를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나는 식을 두 개 쓸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초록색으로 한번 가보자. A에서 60, B에서 40 꺼냈더니 얘는 7% 소금물이 됐어요 라는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일단 소금물의 양은 60 더하기 40 해가지고 총 몇이 되겠어? 100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A에서 꺼낸 지금 내가 지금 농도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는 A 그릇에서 나온 소금의 양, 그 다음 B 그릇에서 나온 소금의 양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A 그릇에서 나온 소금의 양은 뭐가 되겠어요? 얘 농도를 내가 X라고 놨으니까 X 곱하기 다시 몇 그램? 60g 60g 곱하기 뭐가 됩니다? 100분의 농도라고 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40g 중에서 100분의 Y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됐죠? 그럼 이렇게 된 여기는 얘가 지금 몇 퍼센트입니다? 7%군요 라는 식 하나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 주황색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식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100분의, 그렇지? 40 곱하기 뭐가 돼요? 100분의 X 더하기, 이번엔 60 곱하기 100분의 Y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구나? 9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 식에서 여기는 얘랑 지워지지? 여기는 얘랑 지워지지?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 봤더니 요거 일단 10 하나 떼버리자. 10 여기도 10 떼버리고 이제 10 떼버리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다 뭘 곱해주면 좋겠어? 요 분모를 좀 없애주고 싶으니까 다 1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요 식이 정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x 맞아요? 요 공은 떼서 없어진 거고 지금 10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4y는 뭐가 됩니다? 70이 됩니다. 이런 식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건 뭐겠어요? 그럼 4x 더하기 6y는 뭐가 됩니다? 9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x랑 y 값 계산하면은 내가 x의 농도랑 y의 농도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같은 양을 퍼냈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뭐 내가 몇 g씩 퍼냈는지에 대한 상황은 지금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잖아. 그지? 그냥 내 마음대로 퍼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둘 다 똑같이 50g씩 퍼냈을 때 이야기로 해보면은 둘 다 A랑 B에서 50g씩 퍼냈어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50분의 A. 뭔 소리야? 100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50 곱하기 뭐가 돼요? 100분의 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50 곱하기 뭐가 돼요? 100분의 Y 이렇게 될 거야. 곱하기 100. 여기는 얘가 궁금한 상황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미 X랑 Y 다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저기는 제 농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농도 문제는 너희가 농도 문제 계산할 때는 딱 두 가지 이렇게 그냥 농도 계산하는 방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도를 계산하다 보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소금의 양이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 소금의 양 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해서 그대로 그냥 씩 세워서 문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거 한번 풀어보자. 하나만 풀어보세요. 3번 하나만 풀어보자. 쌤, 저 이면지 한 개만 주시겠어요? 저도요. 저도. 세장. 됐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93? 이거는 뭐 국어인데. 그거 못해. 같이 볼까요? 네. 자, 90%의 알코올 용액 100g에 300g의 물을 섞어서 필요한 농도의 알코올 용액을 얻으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450g의 물을 섞었대요. 그래서 다시 90%의 알코올 용액을 섞어서 필요한 농도의 알코올 용액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추가한 90% 알코올 용액은 몇 g인가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원래 내가 필요한 것은 뭐였어? 여기는 얘에다가 지금 여기는 얘를 섞어가지고 지금 만드는 그 퍼센트의 농도를 지금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 퍼센트의 농도가 얼마가 될까를 지금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용액은 지금 처음에 100g이 있었고 거기다 지금 300g을 추가했어요. 여기는 얘가 전체 용액의 양이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던 알코올의 양만 딱 생각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물에는 알코올이 없었으니까 여기는 얘에선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100g 중에서 100g 중에 있던 것 중에서 100분의 90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저기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게 내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고요. 요건 400이니까 요렇게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4분의 뭐가 됩니다? 4분의 95가 됩니다. 뭐 그래? 4분의 90이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45. 2분의 45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퍼센트의 농도의 알코올 용액을 만들고 싶었다. 이게 나의 목표였던 거야. 그치?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450g의 물을 섞어버렸대. 그러면은
현재 용액의 양은 100g을 집어넣었었지. 그 다음에 여기다 450g을 또 집어넣었었지. 맞아? 그럼 추가적으로 X만큼 더 집어넣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90%의 용액, 요 용액을 더 섞을 거야. 그거를 X만큼 추가한다. X만큼 추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는 얘가 전체 용액의 양이 될 거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100 곱하기 100분의 뭐가 됐어? 90 이렇게 있었고, 그지? 여기는 얘에서 추가된 알코올의 양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물은 450g 집어넣어봐야 추가되는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100분의 9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그 곱하기 지금 100을 한 이 결과가 뭐가 되고 싶군요? 2분의 45가 되고 싶군요. 라는 요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다. 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가면 돼. 됐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몇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야? 용액의 양.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 화학에서는 용매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용질이라고 하지? 용질? 아, 녹이는 게 용매지? 맞아? 그러니까 용액이 용질 더하기 용매지? 맞아?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용액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용질은 얼마가 되는지 요것들만 내가 상황에 따라 딱딱 구해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거기 옆에 있는 문제 그냥 생략할게요. 여기는 이거는 지금 뭐 특별히 풀 필요 없을 것 같아. 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얘는 너희들 거속시 다 알고 있지? 맞아요? 거속시 가지고 풀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냥 식 세워서 풀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 우리 2차 연립 방정식으로 들어봅시다. 봅시다. 자, 볼게요. 2차 방정식, 2차 연립 2차 방정식 지금 하고 싶은 건데,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1차에다가 1차 이렇게 했어요. 1차 이렇게 했어. 요거는 다 할 수 있게 됐지, 지금 현재.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1차에다가 2차, 요거 연립하는, 요걸 지금 추가시킬 건데, 이것도 사실 우리 다 했던 부분들이거든?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제 2차. 이렇게 되는 요걸 추가할 거야. 근데 요 2차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를 따로 설명해 줄게. 일단은 결론부터 가장 보편적인 경우라면 1차에 그는 몇 쌍이 나오게 되냐면 한 쌍이 나와요. 여긴 요 1 곱하기 1 해버리면 돼요. 몇 쌍? 한 쌍이 나옵니다. 얘는 한 쌍이 나와요. 여기 1이고 여기는 얘 2지. 여기 곱해버리면 몇 개? 기본적으로 두 쌍의 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곱하기 2차 하면 뭐가 되겠어? 얘는 총 4쌍의 해가 나올 거야. 보편적인 경우는 4쌍의 해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차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얘만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으면 2차는 이렇게 변형시켜서 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변형시켜서 풀 거야. 그러니까 1차랑 2차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1차, 2차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가 그냥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요식 보면 지금 요거 1차죠. 여기는 2차죠. 맞죠? 1차, 2차 이렇게 있어. 여기는 얘도 여전히 지금 1차고요. 요거 2차 맞지? x,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맞죠? 차수라고 한 건 뭐라고 했어?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 2차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1차, 2차짜리 어떻게 푸나요? 기본적인 해결 전략을 먼저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요 좀 특이한 형태 있거든? 여기 있는 요런 형태에 대해서 푸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줄 거예요. 일단 한번 보자. 얘 해결 전략은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그냥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봐봐. 연립방정식 푸는 요령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가감법이라는 거 있고, 맞아요? 네. 그럼 대입법이라는 게 있죠. 네. 맞아?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가감법 하는 건 그냥 두 개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소거시키는 방법이었지. 그 다음에 대입법은 뭐야? 여기 있는 요 문자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y 대신에 여기 있는 y 대신에 걔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형식을 대입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대입법 써주면 돼. 대입법 가지고 풀어주면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식에서 뭐 y를 뭐라고 할까요? x-2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y 자리에다가 그냥
뭐야? 얘 x-1을 대입해버리면 지금 이제 몇 개의 문자로 바뀌어요? 한 개의 문자로 바뀌죠. 그럼 저 한 개의 문자는 뭐가 되겠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의 x-2에다가 마이너스 x-2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2.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이제 하나의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 돼버렸어? 2차식이 돼버렸네. 그죠? 그럼 여기서 그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y값도 2개 나오겠지. 그래서 1차랑 2차는 계산해주면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돼. 기본적인 경우.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중근을 갖게 되면 여기서 근 한 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도 근 한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 쌍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 두 쌍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얘를 간단히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 이렇게 되죠. 2 없애버리고 x의 뭐야? 마이너스 x의 제곱이네 플러스 4x가 아니라 플러스 3x죠. 는 빵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러니까 x 값은 뭐가 됩니다? 0 또는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버리면 0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1 나오지. 이렇게 두 쌍의 해를 갖는 분이.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x가 2였을 때, 다시 x가 0이었을 때 y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이 한 쌍과 x가 3이었을 때 y는 1이에요. 이렇게 한 쌍,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편의상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렇죠? 이런 의미라는 것만 기억해두고 있으면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차, 2차 연립은 그냥 뭐 해주세요? 그냥 요 1차 시기에 있는 거를 뭐 해서 한 문자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해결 전략으로 가면 끝납니다. 되게 쉬워. 됐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야. 그냥 y는 뭐라고 바꿔? 4-x로 바꿔버려. 여기는 x에다가 뭐가 돼요? 4-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는 2가 됩니다. 다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네요.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근해 공식 넣으면 되겠다.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러면 근해 공식 넣으면 x가 몇 개 나올 테니까 뭐 2개 나올 테니까 그에 해당하는 y값 2개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도 여전히 두 쌍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짜리는 해결 전략이 그냥 요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건 가장 기본적인 모든 1차, 2차짜리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줄 내용을 잘 들어봐. 여기는 얘가 연립을 하려고 하는데 합곱골로 준 거야. 합곱골로 준 거야. 문제에서 합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요거랑 자리 바꿔도 되고 자리 바꿔도 되는 이런 대칭형일 때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합곱 형태로 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 적이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예를 들어서 4였어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예를 들어서 2였어요. 이렇게 되는 뭘 만들어주세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풀었으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4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풀 수 있지. 요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는 얘 근의 공식을 넣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4네. 다시 플러스 2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다? 4 마이너스 2니까 2죠. 오케이? 이렇게 두 쌍 나옵니다. 그럼 알파가 플러스였으면 베타가 마이너스였던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였으면 베타가 플러스였던 거지. 맞아? 그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지금 다시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주목해봐. 내가 합과 곱을 알고 있는 형태에서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해 공식을 넣어버리면 그 아이들 두 명을 한꺼번에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지. 맞아요? 연립의 과정을 필요 없이 연립의 과정 거칠 거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x 더하기 y가 4예요. 그 다음에 xy가 2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x랑 y를 제외한 다른 한 문자를 내 맘대로 하나 정해가지고 t라고 정하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내가 세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의 근은 x랑 y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근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x가 뭐였을 때 2 플러스 루트 2였을 때는 y가 2 마이너스 루트 2였겠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2 마이너스 루트 2였을 때는 y가 2 플러스 루트 2였겠군요. 이렇게 두 쌍의 순서쌍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푸는 방법이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합과 곱 형태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또 여기는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근을 구하는 방식으로 저기 있는 저 두 개의 값을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풀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안 풀면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이 방법 정확하게 기억해 놓자. 그래서 일단은 1차, 2차 연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입법이지만 이렇게 합곱 형태를 대놓고 주거나 아니면 대칭식으로 나중에 또 다시 할 거야. 대칭식으로 준 경우는 저 두 개의 합과 곱을 내가 세팅해 놓고 그 두 개에 대한 뭘 풀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은 바로 걔네들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이 개념 어렵니? 괜찮죠? 저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이 t가 왜 나왔어요? 라고 묻지 마. 그렇죠? 요 t가 나온 이유는 뭐야? 그냥 여기는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본 거고 그 방정식 근이 뭐일 테니까 요 얘네들 x랑 y 애들이었을 테니까. 그치? 그렇게 바로 배정식에서 한번 풀어주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질문 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제 그 13-7번에서는 여기는 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 푸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입 방법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방법대로도 한번 풀어보고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보자. 3번이요? 3번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세요. 발판을 몇 개나 깔아놓고 있는 거야? 그거 앞에 번째 거 아니니? 이게 보시는 얘는 얘를 따시고 왔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답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잠시만요. 21년. 같이 해볼게요. 봐봐. 설마. 봐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y는 그냥 4-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x에다가 4-x 이렇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7은 0입니다 라는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여기까지 됐죠? 지금 이거 인수분해 되면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근의 공식을 써줘야 돼. 그죠? 근의 공식 써봤더니 뭐가 됩니다? 2 플러스 마이너스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x값이 2 플러스 루트 31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값이 뭐였을 수도 있어? 2 마이너스 루트 31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그때 y값은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31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서 저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때 y 값은 뭐가 돼요? 2 플러스 루트 3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는군요 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전에 요구했던 거는 새로운 문자 t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27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 얘 근의 공식을 써봤더니 쟤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t는 뭐가 돼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고 그냥 x는 뭐구나? x는 2 플러스 루트 31이면 그때는 y가 뭐구나? 2 마이너스 루트 3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y가 x가 2 마이너스 루트 31이었으면은 y는 2 플러스 루트 31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과정이 봐봐. 저기는 저 풀이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아요? 초록색이 많이 흰색이 많이? 초록색. 흰색. 흰색이 많잖아. 그죠? 흰색이 많잖아. 여기는 얘가 조금 더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편하다는 이야기인데 봐봐.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식이랑 여기는 이식이랑 여기는 이식이랑 어때? 똑같지? 이게 어차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를 하나 놓고 그냥 x랑 y를 한 번에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꼭 기억해 둡시다. 됐죠? 여기는 얘가 응용이 되면은 그 뒤에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여기 13-7번 문제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지금 몇 차짜리냐면 2차짜리예요. 2차짜리를 먼저 설명하고 가고 싶은데 이거 까먹기 전에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다시 봐봐. 2차짜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1차, 2차로 바꿔서 문제 푸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저렇게 돼 있는 저런 문제는 지금 보니까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도 되지.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은 식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개가 요렇게 하나가 근이었으면 그거 크로스해서 요렇게가 또 하나 근 이렇게 나오는 형식의 문제였을 것 같아. 왜냐면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요거 이해돼요? 좀 전에 했듯이. 요런 식의 문제, 요런 식의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는 제일 먼저 내가 뭘 먼저 구해주냐면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xy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한번 가볼게요. 자, x, y는 일단 3이라고 줬잖아. 그리고 나는 요 식 알고 있고 요 식 알고 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죠.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돼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죠? 맞아? 여긴 얘가 지금 얼마니까? 10이니까 여기는 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얘가 3이었으니까 6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니까 여기는 얘는 뿔마 4가 되겠다.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4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였을 수도 있잖아요. x, y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됐나요? 요런 형식으로 바꿔놓고 요런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내가 요렇게 하나 풀어주고 요렇게 하나 풀어주면 총 몇 쌍의 해가 나오겠어요? 4쌍의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런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곱 형태를 바라보는 너의 시각을 되게 많이 키워놔야 돼요. 합곱 형태를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맞죠? 그런 것처럼 방정식, 연립방정식 근을 볼 때도 합곱 형태를 먼저 구해놓는다면 나머지는 되게 구하기 쉬운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얘 2차, 2차 푸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보자. 자, 봐봐. 이제 방법이 뭐냐면 2차 연립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존재한다면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존재한다면 그거 인수분해 해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 1번 문제 잠깐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두 개 놓고 봤을 때 여기 한쪽이 0, 상수항이 0인 상태여야 돼. 오케이? 상수항이 0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돼요. 되죠?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y랑 x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던 애지? 얘는 2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이렇게 풀기로 했던 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연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지금 뭘 해주세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6 이렇게 돼 있는 요거를 지금 요거 중에 연립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랑 얘랑 연립해 주세요. 또는 5x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연립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2차, 2차짜리는 1차, 2차로 바꿔가지고 문제 풉니다라고 했었지. 여기는 얘가 한쪽이 0이고 그러니까 얘가 상수항이 없어. 이런 형태에 대해서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되는 애였다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인수분해 해놓을 수 있고요. 인수분해 해놓은 결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잖아. 그렇다면 1차와 2차, 1차와 2차짜리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거니까 총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네, 한쪽 0이네.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놓고 두 개로 쪼개놓고 나머지 하나랑 요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수분해만 해주면 됩니다 라는 뜻.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항을 한 번에 여기 위에다 쓰니 한 번에 소거할 수 있는 형태인지 바라보는 거. 오케이? 2차 항을 한 번에 소거할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거. 잠깐만요. 하나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상수항이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자. 미안해요.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니?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인지 확인해보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를 2차 항을 한 번에 딱딱 소거할 수 있니?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딱 너희 판단은 2차 바라보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정리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풀이 방법은 뭐였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 연립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바꿔 주세요 라는 거였어.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요거는 0입니다랑 요거 그대로 갖다 놓고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연립 또는 또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요거는 0입니다. 요거는 0입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연립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1차, 2차 해결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런 얘기야. 봐봐. 여기는 얘를 놓고 가만히 봤더니 여기 2차항 없어지는 거네. 3번 문제로 보자. 3번 문제. 자,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얘가 여기다 2배 해가지고 2개 더해버리면 상수항 사라지겠지. 맞아요? 물론 얘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개를 더하면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 이게 14 이렇게 되잖아. 얘랑 더해버렸더니 뭐가 됐어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1xy에다가 더하기 3y제곱 이렇게 됐어요. 얘가 지금 빵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되지? 네. 뭐랑 뭐래? 3이랑 2랑 1이랑 이렇게 되지.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됐어? 그럼 이렇게 상수항을 없애봤더니 어떤 형태로 바뀌었어? 상수항을 없애봤더니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된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형태로 또 문제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3번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나오면 요 식이랑 요거 2개가 있잖아. 식이 2개가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좀 편한 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얘랑 연립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돼요? 요거 2개를 가지고 내가 얘를 만들었으면 얘는 이제 버려도 돼. 그냥 버려도 돼. 얘랑 얘를 가지고 연립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요 1번 형태의 문제랑 완전히 동일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듣고 있니 얘들아? 따라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두 번째 형태는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똑같이 풀듯이 풀어버리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형태가 뭐냐면 요 문제에서 2번 형태야. 2번 형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이 창은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창이 요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있는 저 개수들의 비율이 완전 똑같거든. 맞아요? 비율이 완전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냥 2배를 해서 빼버리면 무슨 식으로 바뀌어요? 1차식으로 바뀌어버리지. 맞아요? 다시 여기다 2배를 해봐. 2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2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는 12 이렇게 되지. 그럼 요 식에서 요 식을 뺀다고 생각해봐. 얘 빼서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해주니까 x, 얘 2개 뺐더니 플러스 3y, 여기는 얘 2개 뺐더니 빵 이렇게 됐어요. 1차식 돼버렸지. 맞아요? 그럼 여기 1차식이랑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가지고 이거 2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으면 둘 중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버려도 되거든. 식 자체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이거였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이라고 하는 요거 2개를 연립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이렇게 한 번에 소거가 가능한 이런 형태는 그냥 무슨 식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면 소거시켜버리면 그 결과가 그냥 자동으로 1차 곱하기 2차짜리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연립방정식 풀 때 기본적으로 요 큰 틀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데 봐봐 민영아 풀어. 봐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풀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지 먼저 판단하겠지?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는 뭘 판단하는 게 좋겠어? 상수항 소거 가능한가? 이거 상수항 소거는 사실 언제나 가능한 거잖아. 맞아요? 언제나 가능한 거잖아. 상수항 소거를 못할 일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얘를 판단하는 게 좋아. 왜냐면 여기 있는 얘는 바로 그냥 뭐로 나와? 1차 곱하기 2차로 나오거든? 맞아? 1차 곱하기 2차로 바로 나와버려요. 2차를 바로 소거시키면. 됐죠? 그러니까 순서를 선생님이 완전 잘못 썼네. 요거 2개 미안해요. 이렇게 한번 바꿔줘. 이 순서로 쓰는 게 가장 좋겠다. 됐죠? 미안합니다. 다시 처음에 상수항이 소거되는 형태, 상수항이 없는 형태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서 문제 풀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너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야? 2차 항이 한 번에 소거되는지 먼저 판단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소거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요 순서로 너희가 판단한 다음 그 판단 결과대로 그냥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2차짜리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하나 빼고 다 끝났어요. 됐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문제 중에서 봐봐. 자, 여기서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여기서 2창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맞아? 그럼 2창이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형태의 문제는 여기다 내가 3배 이렇게 해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는 이렇게 해줘. 그럼 요거랑 요거 2개 빼세요. 그럼 뭐가 됩니다?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요거랑 이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얘가 좀 더 쉬워 보이네. 그럼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3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2개 연립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끝. 간단하죠? 풀이 방법이야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3번 문제를 바라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지금 2창 자체가 한 방에 소거되는 형태는 아니죠. 맞죠? 이럴 때는 뭘 소거시켜줘? 상수항을 소거시켜줘. 그럼 여기 있는 얘에다가 8배를 하면 되겠다. 그럼 8xy 플러스 24y 제곱은 8 이렇게 되니까 얘에서 이제 얘를 뺍니다. 그럼 x의 제곱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11xy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22y가 아니라 마이너스 26y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 곱하기 뭐예요? 13 곱하기 2잖아 그지? 이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하나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돼. 됐죠? 그럼 인수분해된 결과가 이거였으니까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입니다 인 상황이니까 x-13y는 0과 그 다음 또 x 더하기 2y는 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여기는 얘보다는 얘가 더 쉬워 보이니까 xy 더하기 3y 제곱은 1입니다. 요거 하나랑 xy 더하기 3y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두 개 놓고 이거 한번 연립해서 풀어주고요. 요거 한번 연립해서 풀어주면 총 4쌍이가 나오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2번 문제랑 3번 문제 선생님 답까지는 안 냈는데 지금 답 직접 한번 내보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 지금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나머지는 좀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전혀 없어. 올라왔어. 돌아가지고 방법이 모르겠어요. 일차는 어디까지 들었어? 어디까지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하나도 안 들은 건데. 1차랑 2차 연립하는 거 알겠어? 아, 네. 1차, 2차. 그러니까 2차, 2차는 어떻게 바꾸라고? 1차, 2차로 바꾸라고. 근데 2차, 2차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예 상수항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게 있는 경우는 그냥 그거 하나 인수분해 해버리면 요게 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얘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요거 하나 그대로 갖다 놓고 요거 하나 그대로 갖다 놓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쪼개가지고 두 번 연립하면 돼. 두 번 연립. 위에 건 그렇게 막 따로 가져가도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 그 얘가 0인 상황일 때 얘랑 연립한 거고 얘가 0인 상황일 때 얘랑 연립한 거지. 그렇게 하는 건데, 두 번째는 2차 항을 한 번에 소거할 수 있는 형태면, 그러니까 저기는 저 2번 문제처럼 2차 항이 한 번에 소거가 되면은 걔는 그냥 그 2차 항을 소거시켰으니까 뭐만 남았어? 1차만 남았지. 여기서 요거 가지고 내가 2차 항을 소거시켰더니 1차만 남았거든, 이렇게. 아, 네. 그럼 그 1차랑 그럼 이제 요 둘 중에 이제 식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밑에다 딱 써버려. 하나를 써버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야? 1차랑 2차짜리 연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푸는 게 그 3번 형태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2번 형태는 뭐냐면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에서는 상수항을 한번 소거해봤어. 상수항을 소거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 상수항을 소거시키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그 상수항이 소거된 걔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로밖에 안 바뀌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상수항을 소거시켰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지? 이렇게 된 거는 얘 곱하기 얘로 이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 갖다 써주고 요거 하나 갖다 써준 거고, 그냥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둘 중에 쉬운 거 그냥 하나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두 번 연립해주면 답입니다. 근데 상상 수거가고 빼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 상수항을 없애주고 싶어. 지금 이 식 두 개를 계산해서 상수항을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양변을 빼줘요? 양변 그냥 빼면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잖아. 상수항이 소거되려면 얘가 몇 배가 돼야 돼? 8배가 돼야지. 아, 네. 얘가 8이고 얘가 8이어야지 빼버렸을 때 없어지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양변 8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줘. 찬이야. 다 풀었어요? 다 나오니? 이거 되게 재미없지? 이 단어 진짜 재미없지? 완전 계산력 싸움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못하면 계산을 못해요. 오케이? 이거 못하면 답을 못 내.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런 형태의 계산이 이제 기본이 돼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이거 두 개 연립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요거를 내가 연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연립하는 방법을 익히는 단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 특별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계산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에 대한 생각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1차, 1차짜리 연립하기 되게 쉬워요. 맞아요? 1차, 1차짜리는 어떻게든 연립할 수 있어. 근데 1차, 2차짜리는 그 1차를 뭐해서? 대입해서. 그지? 한 문제를 정리해서 답 구한 다음에 각각 또 다시 한번 y값도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차, 2차짜리는 어떻게 변형시키라고요? 1차, 2차짜리를 변형시키는 거야. 그지? 첫 번째 어떻게 해서? 그냥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었으면,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었으면은 그냥 인수분해해서 1차, 2차 두 개로 쪼개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2차항을 한 번에 소거시켜 줄 수 있는 형태라면 2차항을 한 번에 소거시켜 가면서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죠? 2차항 소거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 1차, 2차짜리를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2차를 한 번에 소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여기서 2차를 한 번에 소거시켜 줄 수 있는 형태였다면 2차를 소거시키면서 1차를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 1차랑 2차를 소거시켜 주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처럼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면은 일단 상수항을 한번 소거시켜 봐. 오케이? 상수항을 소거시켜 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 있는 그 식이랑 여기 있는 얘랑 두 개 연립하는 과정은 요 1번 풀이랑 동일하게 진행하고 되는 거. 그죠? 그렇게만 개념 딱 잡아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하나만 그냥 설명할게요. 봐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이렇게 돼 있는 요거에 대한 계산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저 상황은 지금 2차, 2차짜리잖아. 그치? 2차, 2차짜리야. 저기는 쟤를 지금 뭐 하고 싶어요? 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 일단은 2차를 한 번에 소거시켜줄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지? 상수항은 소거시켜줄 수 있는 형태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배하고 여기다 10배를 해가지고 3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3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다 10배를 해가지고 10xy는 3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 상태로 두 개를 빼버렸더니 그 결과는 뭐가 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3y제곱은 0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상수항이 소거된 형태고, 이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얘가 좀 더 쉬워 보이니까 xy는 0입니다 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대신 연립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요거 인수분해하니까 뭐가 돼요? 3x 마이너스 y 요거 하나랑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은 이제 어떻게 쪼개가지고 3x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요거 하나랑 xy는 0입니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x-3y는 0입니다 요거 하나랑 xy는 0입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연립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거든. 오케이? 계산하면 나와요. 그죠?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여기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저 문제 아까처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얼마랬어? 10이요. 11했어. 그 다음에 xy가 얼마랬어? 3이요. 3이랬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난 제일 먼저 뭘 구할 거냐면 x 더하기 y랑 xy를 구할 거야. 근데 xy는 3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고, xy는 좀 전에 해봤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이 꼬이네 오늘.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그지? 그럼 이렇게 찾아놓으면은 얘는 몇 가지로 그냥 x 더하기 y가 뭐가 4가 되고, xy가 3이 되는 형태와 x 더하기 y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xy가 3이 되는 형태,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버리면 바로 그냥 1이랑 3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1이었으면 y가 뭐였어? 3이었어. x가 3이었으면 y가 뭐였어? 1이었어. 이렇게 해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얘는 뭐야?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이죠? 그럼 여기서 그는 뭐가 돼?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y는 마이너스 3이었을 거야. 뭐 x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오잖아. 뭐가 더 편해요? 얘가 더 편하죠? 그죠? 편하게 풀려고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머리 아프게 하려고 알려주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지?
너희가 편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이렇게 대칭식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x 더하기 y랑 x, y를 먼저 계산해. 그렇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는 얘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지금 2개 나왔으니까 2번에 걸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저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집니다. 식 자체가. 됐어요? 지금은 봐봐 요 1번 문제 이렇게 좀 간단한 형태였으니까 사실 이렇게 풀어도 풀만한 거지. 여기는 얘가 2번 문제처럼 됐다고 생각해봐. 식 되게 귀찮게 생겼잖아. 맞아?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서 풀려면 머리 뽀개져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애는 일단 뭐 먼저 구한다고? x 더하기 y랑 x, y를 먼저 구해요. 그렇지? 어떤 식이라고? x, y, x, y, x, y, x, y 자리를 바꿔도 식 자체가 동일하게 되는 이런 식 있지?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해? 대칭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대칭식이었을 때는 제일 먼저 뭘 구해줘? 연립하고 싶었을 때는 x 더하기 y랑 x, y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 여기는 이 문제를 풀고 싶어. 2번 문제를. 그럼 여기는 이 상황 중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x 더하기 y랑 x, y가 지금 궁금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치?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큰 a라고 놔버려. 뭔지 모르니까. 여기는 얘도 지금 큰 b라고 놔버려.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던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여기 a죠. 여기 얘가 뭐가 돼? b가 됩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래요.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 요 식에서 조금만 변형시키면 이거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에다가 더하기 xy에다가 이거 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얘가 a였으니까 이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는 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까지 써놨으면은 요거 두 개를 먼저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식 자체, 그 상황 자체가 뭐야? 1차, 2차짜리 연립이 한번 들어갑니다. 오케이? 1차, 2차짜리 연립이 한번 들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 대신에 뭘 써줍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를 써줍니다.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 그랬더니 식이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5는 7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면서 이때 a 값은 뭐랑 뭐가 돼요?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a가 1이었을 때는 b는 뭐가 됩니다? 일단 1이었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였대요. 그럼 그때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됐어요? 그럼 현재 상황 뭐야? a가 뭐였어? x 더하기 y였죠? 맞죠? b가 뭐였어? x, y였죠? a가 뭐였어? x 더하기 y였죠? 그 다음에 b가 뭐였어? x, y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건 뭐가 돼?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되거든. 여기서 t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랑 그냥 3이랑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가 3이었을 때 y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y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x는 1이었을 때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y는 1이 됩니다라는 이렇게 넷쌍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봐봐. 다시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해서 a랑 b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좀 귀찮게 나와 있지. 그죠? 귀찮게 나와 있지. 그리고 그 a랑 b를 내가 구할 수 있었어. 그래서 구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푸는 건 되게 쉽죠. 맞아? 그러니까 미리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되게 편해져요. 오케이?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배웠던 2차, 2차 연립하는 방식대로 그냥 풀면은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연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자,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문제를 보지? 그러면 뭔가를 풀려고 그래. 그지? 뭔가 막 쓰려고 그래. 딱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돼? 생각 판단을 먼저 해야 돼. 그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 어떤 상황인지 먼저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관찰을 해야지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제대로 관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풀려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풀다 보니까 막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봐봐. 여기는 얘를 봐봐. 얘를 연립해야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딱 했으면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얘가 좀 쉽게 할 수 없나? 대칭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물론 너희도 하겠지. 맞죠? 하겠지. 하는데 잘 안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개념이 머릿속에 완전히 꽉꽉 차 들어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지. 너희들 공식 암기하는 거 있지. 공식 암기하는 게 단어 암기하듯이 그냥 영어 단어 주고 그걸 한국말로 옮기는 이런 암기는 되게 쉽다고 했어요. 그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테스트로 단어랑 뜻까지 다 쓰는 테스트는 되게 어렵겠지. 맞아? 100개 단어를 100개를 외우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렵겠지? 근데 그렇게 단어 100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지 걔를 제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야지 내가 내 맘대로 활용을 해서 풀 수가 있잖아. 우리가 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왜?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나도 못해요,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이유도 또 마찬가지야. 제대로 암기가 돼 있고 뭔가 그 개념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 나중에 봐봐. 나중에 이 문제 딱 만났어. 그 2차짜리 연립방 정식이니 어떻게든 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까 했던 1번, 2번, 3번 방법대로 풀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것도 생각나면 다행이에요, 사실은. 막 빼보고 더해보고 막 넣어보고 막 별짓을 다 한다, 나중에.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윤희가 대칭식이네 라는 그 상황 판단을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이거 먼저 구해야지. 그리고 이거 구해놓고 나면 좀 편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 보자마자 뭐 해주세요? 관찰해주세요. 관찰하고 계속 판단, 관찰, 판단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지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알았죠? 오케이? 좋아.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활용 파트.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활용 파트인데 뭐 되게 간단할 것 같아. 한번 가볼게요. 직사각형 ABCD의 내부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PC가 5가 되고요. PD는 3루트 5가 되게 할 때 PA랑 P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 길이는 지금 자연수, 여기는 이 길이 자연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A랑 B랑 C랑 D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대충 내가 이 내부에 한 점을 딱 잡아봤대. 한 점을 대충 잡아봤대요. 대충 잡아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5가 됐고 이렇게 여기가 5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됐대? 3루트 5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를 각각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풀어볼래요? 해보자. 한번 도전해봐. 우리 고조선은 중학교 이렇게- 때 했었는데. 그치. 고조선. 쌤. PD 곱하기 PD랑 AP 곱하기 PC랑 같지 않아요? 아니. 그때 요거에 성질 하나 있었지. 성질이 뭐였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었지. 네, 근데 그 90도가 뭔가 90도 직각선. 네. 직사각.
근데 이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써줄게. 봐봐. 우리가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x고 이거 y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5의 제곱이 y의 제곱 더하기 여기 얘 제곱하면 얼마니? 20, 네, 45 이렇게 되지. 이런 식 하나 알고 있으면 사실 끝나는 건데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뭐가 돼요? 20 이렇게 되지. 이렇게 식 세워서 끝내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 문자는 몇 개 있었는데 2개 있었는데 식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야 사실. 이렇게 식만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하고 넘어가자. 부정방정식은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됐어요? 여기까지만 식 세울 수 있으면 되는데 요거 봐봐. 이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보통 이런 상황일 때 여기는 얘를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 여기를 뭐라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뭐가 돼요? Y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3루트 5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얘는 B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지.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거 봐봐.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해서 요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요거 다 더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연결시켜버리면은 이렇게 더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랑 같아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결론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을 한 방에 소거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그냥 해줄 수 있으면 되고 크게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이제 공통근이랑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이야기만 하면 끝나요. 자, 공통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잠깐만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그 최대 공약수 이런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 잘 봐봐.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a가 있고요, x-b가 있었어. 이렇게 된 방식이 하나 있었대. 그 다음에 x-a가 있었고 x-c가 이렇게 있었어. 이런 방식이 있었대. 오케이?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fx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얘를 지금 gx라고 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다항식 얘기인데 는빵 이렇게 해버리면 방정식 이야기로 바뀌지.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근은 a랑 b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근은 a랑 c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얘의 근 중에 a, b, 얘의 근 중에 a, c였을 때 요 a는 두 개 공통으로 들어있는 근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공통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통근 개념은 사실 저기는 제가 다야. 근데 만약에 봐봐. 이 상태에서 내가 a 값을 계산하기 좀 힘들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a 값을 계산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a 값을 내가 빠르게 구해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중에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빼버리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일단 뭐 얘는 fx 빼기 gx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여기는 얘는 얘 빼기 얘를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x-a가 공통이니까 x-a로 묶이겠지. 그러고 나서 가만 봤더니 얘 빼기 얘가 되니까 얘는 c 빼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요 방정식의 근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근이 뭐가 됐어? a가 됐죠. 맞죠? 여기 얘는 상수잖아. 그치? 여기는 얘 a가 돼버렸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두 개 빼거나 이거 더해도 공통으로 이거 들어가 있겠지. 맞죠? 더해볼까? 더해도 보자 한번. fx 더하기 gx 요렇게 해버리면 얘는 여전히 x-a로 묶일 테니까 여기는 뭐 2x 더하기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얘 근을 가만 보니까 얘는 a랑 또 뭐가 있어요? 뭐 2분의 b 더하기 c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fx라는 애가 있었어요. gx라는 애가 있었어. 그럼 요거 두 개 공통근이 만약에 a였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거나 요거 두 개를 빼버렸을 때 그 방정식도 그 공통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겠지? 왜냐면 얘는
근을 간다는 건 이런 인수를 간다는 뜻이고 근을 간다는 건 이런 인수를 간다는 뜻이니까 이거를 더하거나 이거를 빼도 그 공통 인수들은 내가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묶어내는 이 인수를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하거나 뺀 것도 결국은 이 A라고 하는 공통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라는 개념 하나만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오케이? 됐어요? 요런 얘기 하나만 하고 그다음 공통근 얘기로 넘어갈게요. 가보자. 자, 그래서 두 방정식 fx는 0과 gx는 0의 공통근은 당연히 방정식 저기 있는 제 해와 저기 있는 제 해 중에서 공통인 값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방정식의 해를 바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얘는 빵이다 해서 알파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 그냥 봐봐. 여기는 얘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봐봐. 실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경험하는 게 좋겠어. 자, 1번. 여기 있는 얘 근과 얘 근과 얘 근 세 개 다 찾을 수 있는 애들이지. 그럼 이 세 개의 근 다 구한 다음에 공통근이 있으면 구해주는 건 어렵겠어? 쉽겠어? 되게 쉬울 것 같아. 이런 건 뭐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도 돼. 그죠? 넘어가서 x에 관한 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지도록 k 값을 정하고 그때 공통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럼 그 공통근을 내가 알파라고 본다면 오케이?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과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건 아까 했던 뭐랑 똑같은 거야? 연립방정식이랑 완전 동일한 거야. 이해돼요? 얘는 지금 문자가 몇 개 있어? 알파랑 k 두 개가 있잖아, 그지? 요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개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여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여기 있는 얘랑 다시 여기 있는 얘가 결국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질 게 분명하고 여기 있는 얘도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게 분명하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버려도 당연히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됐죠? 그럼 여기 얘는 두 개를 봐봐. 요 k 값은 지금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두 식을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x제곱이 되고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x에다 x-2 이렇게 묶일 테니까 얘의 근은 지금 0 또는 2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였다는 뜻이야? 공통근이었다는 뜻이지. 맞아요? 둘 다 공통근은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는 공통근이었다는 뜻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0이 공통근이었을 때 상황으로 알파가 0이었을 때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알파가 2였을 때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일단 0, 0 집어넣으면 k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때 k 값은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도 0, 0 넣으면 k는 0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k 값은 0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알파가 2였다면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돼요? 6되지. 이 k는 마이너스 6 된다, 그지? 여기도 성립 하나 봐야지. 여기도 성립 하나 봤더니 성립하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8 빼기 2니까 6 되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쌍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공통근도 사실은 뭘 가지고 푸는 개념이냐면 이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개념이에요. 근데 선생님 누누이 말하지만 항상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잖아,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두 개를 빼는 형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게 바로 나오잖아. 만약에 여기는 얘가 2K였다고 쳐봐. 여기가 2K였어. 그럼 어떻게 할래? 우리의 선택은 여기다 두 배를 해서 빼면 되겠다. 맞아? 그래도 공통분은 그대로 유지될 테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상수를 없애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다시 그럼 바로 문제로 가서 13-9번을 보면은 두 2차 방정식이 공통분을 가질 때 m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거든?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이 상태로 뭘 갖는데요? 공통분을 갖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3m이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m이지. 그치? 근데 여기는 mx지. 여기는 마이너스 mx지. 내가 이 식을 두 개를 그냥 그대로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m값이 그냥 바로 뭐 되겠어? 소거되겠네. 이게 돼요? 관찰을 해봤더니 그게 돼. 동현아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얘를 가만히 봤더니 m값이 바로 소거될 거 아니야, 그지? 두 개 더해버리면. 그래서 두 개 더해봤어요. 그럼 2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6x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x가 뭐거나 0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가 0이었어. 0 집어넣더니 m값도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m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m값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여기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중행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m 플러스 15 플러스 3m 이렇게 되죠? 됐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해봤더니 뭐가 되고요? 뭐지? 24? 얘는 없어져 버리네.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다. 요런 세트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나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좀 이상한데? 아, 쌤,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네, 플러스 이거. 맞아요? 다시 9 마이너스 3 넣은 거지? 그 플러스 3에 3m 마이너스 15 더하기 3m 이렇게 된다 그지? 요렇게 되니까 6m은 6 이렇게 되니까 m1 나오네. 똑같이 나오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 맞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공통근의 개념은 그냥 연립방정식에서 연립 잘 풀 수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그냥 더하거나 빼가지고 내가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사실만 딱 알고 있으면 공통근 개념은 다 끝난 거야 사실은. 됐죠?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여기 있는 얘랑 얘가 가만 보니까 뭘 갖는데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다시 한번 fx는 0의 근이 있었어. 그 다음에 gx는 0의 근이 있었어. 여기 뭐 알파랑 또 뭐가 있었나봐. 여기도 알파랑 뭐가 이렇게 있었나봐. 오케이?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빼버리면은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도 여전히 알파랑 뭘 갖겠죠. 그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파 값은 무조건 가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똑같잖아. 그지? 똑같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빼본 거야 이 상태로.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그랬더니 얘 빼기 얘 한 거니까 얘는 3m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없어지지.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m으로 묶일 거, 3m으로 묶일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x는 1이라고 하는 뭘 갖는 거야? 근을 갖는 거잖아. 그죠? x는 1이라는 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1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공통근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 더하기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2m 더하기 2가 뭐니까 0이니까 m값은 마이너스 1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봐봐. 이렇게 식이 나왔어. 여기 있는 얘가 0이어도 되잖아. 맞아? 여기 있는 얘가 0이어도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얘가 0인 것만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 여기 있는 얘가 0인 거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봐주죠. 그럼 뭐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오케이? 여기서는 x의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의 근은 뭐야? 뿔마 i잖아. 그지? 얘의 근도 당연히 뿔마 i죠? 맞아? 공통근이 하나만 있니? 두 개 있니? 두 개 다 있잖아. 같은 식이었으니까 다 공통근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가져야 되니까 여기 얘는 안 되는군요. 이런 작업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없네. 넘어갑니다. 알지? 넘어가.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하고 빨리 끝내버리자 오늘. 봅시다. 자, 요런 거 한번 다시 떠올려보자. AX는 B였어요.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죠? A를 넘겨요. 그렇지, A를 넘기는데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A가 0이 아니었을 때는 얘는 한 쌍의 근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었을 때는 B가 마찬가지로 0이라면
둘 다 0이라면 x에 뭘 넣어도 다 성립합니다. 부정 방정식이에요. 부정식, 아, 네. 부정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불능이 되는 형태다라고 했었지. 여기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했다고? 부정이라고 했다고. 오케이? 그럼 부정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은 항상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x 더하기 1, 다시 x 더하기 y는 1입니다 라고 한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자는 몇 개인데? 2개인데 식은 몇 개예요? 1개죠. 맞아?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개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x랑 y가 자연수입니다. 얘를 4쯤으로 바꿀까?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많은 점들 중에서 둘 다 자연수가 되는 거는 여기 이거 딱 3개밖에 없잖아. 맞아요? 1,3이랑 2,2랑 그다음 3,1 이거 딱 3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연수가 되는 건. 그죠?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을 원래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부정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주냐면 자꾸 자연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아니면 실수 조건을 줘버립니다. 오케이? 실수 조건을 줘버려. 그러면은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너무 많았던 개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제한 조건을 딱 줘버림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시켜버리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야. 되나요? 이걸 만족하는 걸 이제부터 뭐 한다? 노가다에서 하나씩 찾아가는 그 작업이 부정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부정방정식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노가다라고 읽어요. 되게 재미없는 파트입니다. 부정방정식. 근데 부정방정식은 진짜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당황하기 되게 쉬워요. 부정방정식은.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거는 뭐냐면 문자가 2개면 식이 몇 개여야 되는데 2개여야 되는데 문자가 3개면 식이 몇 개여야 되는데 3개여야 되는데 자꾸 식을 하나씩 덜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상황이 바로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인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부정방정식일 때 상황은 항상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으로 주게 마련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제 중에서 요 문제 다시 한번 가봐. 요 문제로 봐봐. 지금 요 문제 풀었을 때 결과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0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만족하는 x과 y 값은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애시당초. 맞아? 근데 여기서 무슨 조건을 줬어? 자연수 조건을 줘버렸지? 그 만족하는 자연수는 한정돼 있어요. 제한돼 있습니다. 그 몇 개만 찾아주세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 됩니까? 다시 봐봐. 그래서 아까 결론 다시 한번 볼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20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거 13-8번 문제였거든? 근데 x랑 y가 다 자연수래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더하기 y로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고 여기 얘가 20이 되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당연히 봐봐. 얘가 크겠니? 얘가 크겠니? 얘가 크겠지? 맞아? 그럼 얘가 1이었을 때는 얘가 20입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맞아? 여기는 얘가 2였을 땐 얘가 10입니다. 얘가 4였을 때는 얘가 뭡니다? 5입니다. 이렇게 3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1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2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봐봐. 이거는 너희가 그 수에 대한 기본적인 센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자연수에 대한 어떤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상식으로 기억해 놓자. 봐봐.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봐봐.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야? 짝수. 짝수지. 홀수 빼기 홀수는 뭐야? 짝수. 다시. 3 빼기 5는 아니 5 빼기 3은 짝수. 이 짝수 되잖아. 그지? 다시. 홀수 빼기 홀수는 뭐라고? 짝수.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 짝수.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빼기 짝수는 짝수. 홀수 빼기 짝수는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 됐죠? 네. 됐어요? 다시 봐봐. 2개의 수가 있어. 2개의 수가 있어. 더했어. 뺐어. 더했어. 뺐어. 다시 봐봐.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 홀수 빼기 홀수는 짝수. 다시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짝수 빼기 짝수는 짝수. 그렇죠? 그 다음에 홀수 빼기 짝수는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 됐죠? 결과가 뭐야? 둘이 다를 때만. 같아요. 무조건 결과가. 아, 네.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여야 돼. 이 결과가 홀수였으면 얘도 홀수여야 되고 이 결과가 짝수였으면 이 결과도 짝수여야 돼. 이해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사실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얘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어요. 자연수 중에서. 이해되나요? 그런 센스를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x-y는 2예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냥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부정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됐나요? 요런 연립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된 거고, 다시 뒤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실제로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는 몇 가지 전략을 좀 알려줄게요. 몇 가지 전략을. 부정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 대충 감이 오죠? 네.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는 전략인데,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자연수 조건이나 혹은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어떤 꼴로 바꾸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요런 꼴로 바꿀 거거든. 변형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정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할게요. 다 똑같아.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됩니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일 심플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봐봐. xy가 있어요. xy가 8이래요. xy가 8이래. 이렇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xy는 개 많죠. 진짜 많지. 맞아. 얘가 1이면 얘가 8인 거고, 얘가 2면 얘가 4인 거고, 얘가 16이면 얘가 2분의 1인 거잖아. 그게 많지. 근데 xy가 해가지고 단서로 x랑 y가 자연수예요. 이렇게 내가 단서를 딱 줬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야? 정수 곱하기 정수. 여기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돼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각각 여기는 얘 뭐라고 불러요? 약수들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러니 얘의 약수들만 잘 생각해 주면 되겠다. 맞아? 그러니까 좀 전처럼 1이랑 8이랑 2랑 4랑 2랑 8이랑 1까지. 오케이? 네 가지.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면 1,8이랑 그 다음에 2,4랑 그 다음에 4,2랑 그 다음에 8,1까지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오는군요. 여기는 얘 네 개가 전부 답이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가 자연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전 문제는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수 곱하기 정수지. 맞죠? 이것도 똑같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x 더하기 y가 뭐였어? 4였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x, y가 무슨 조건? 자연수 조건 이렇게 줘버렸다. 그러면 굳이 얘는 이런 형태로 바꿀 수는 없잖아 지금 현재. 그지? 이런 형태였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씩 넣어가면서, 오케이? 자연수 하나씩 넣어가면서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냥 이렇게 노가다 떼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렇게 내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변형을 시켜야만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라는 개념 첫 번째 익혀주고요. 그럼 두 번째 부정방정식에서는 뭘 할 거냐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봐봐.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것도 실수잖아. 이것도 실수야. 둘 다 실수 조건이었으니까 이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물론 여기 있는 이 괄호가 하나 더 추가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몇 개의 괄호든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각각 제곱 더하기 제곱이 빵이라는 이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고 얘도 빵입니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실수 조건이냐면 여기 얘가 허수였다면 이거 제곱해서 -1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맞아?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어도 얘가 0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복소수 조건이었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구나 라고 딱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요. 나머지 상황은 그냥 뭐 해서 노가다 띄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 싶은 내용은 그냥 노가다 잘 뛰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노가다 단원입니다. 부정방식 자체가.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준 거야, 그냥 문제를. 이렇게. 식은 딸랑 몇 개 줬어요? 식은 딸랑 하나 줬어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뭘 줬어? 실수 줬잖아, 실수 조건이야,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요거를 내가 1 더하기 4로 쪼개가지고 요 1까지 가져가서 x-1 제곱 만들고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까지 가져가서 뭘 만들어? y 더하기 2의 제곱을 만들어줘요. 됐죠? x랑 y 실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실수였을 거고 요 실수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빵이 돼야 되고 얘도 빵이 돼야 되는구나. x는 1이구나. y는 -2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럼 딱 얘는 유일하게 하나만 딱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런 조건. 실수 조건은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연수 조건 줬다. 자연수 조건. 첫 번째,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억지로라도 내가 끼워 맞춰서 인수분해를 해주세요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억지로라도. 지금 다시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서 인수분해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xy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딱 있었지. 그럼 여기는 뭘로 묶여요? x로 묶이지. 그냥 뭐가 남아요? y 마이너스 2가 남지. 그럼 남은 걸 가지고 내가 y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놔야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억지로 y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이렇게. 그럼 원래 지금 플러스 2가 있었지? 근데 플러스 8을 억지로 한 거잖아? 마이너스 8 해줘야겠지. 는 빵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는 얘랑 묶어가지고 x-4에다가 y-2 이렇게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6입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된 거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가 된 거야. 됐나요? 다시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마. 알았지? 이거 억지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저런 모양을 만들어야지 내가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양 방식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여기는 얘가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1이랑 6이랑 그 다음에 2랑 3이랑 2랑 6이랑 1이지. 근데 사실 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 돼요. 맞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도 돼요. 근데 분명히 x랑 y가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런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얘가 이렇게 5였다? 그럼 되는 것도 있어. 맞아요? 되는 것도 있어. 뭐가 돼요? 얘가 되지. 얘도 되지. 맞아? 이런 것들은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을 잘 보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요런 경우였다면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얼마고요? 5고요. y는 얼마예요? 8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요런 경우는 얼마예요? x가 6이고요. y가 5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건 하나씩 그냥 노가다 뛰는 거야 진짜 실제로. 그죠? 근데 봐봐 노가다 뛸 때 얘를 x 기준으로 노가다 뛰는 게 좋을까 y 기준으로 노가다 뛰는 게 좋을까? y 영향력이 큰 애를 기준으로 노가다를 뛰어야지 경우가 적겠지. 맞아? 얘는 x가 하나 변할 때마다 3밖에 안 변하지만 얘는 y가 하나 변할 때마다 얘는 5씩 변하잖아. 그지? 얘가 영향력이 더 큰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내가 하나씩 노가다를 띄워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y가 1인 경우 요거 넘어가면 뭐가 돼요? 85가 되죠. 85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x값 있겠어 없겠어? 없었을 거야. 넘어가. 그리고 y가 2인 경우 여기도 얘가 10이 되니까 넘어가면 80이지. 80도 여전히 3의 배수 아니니까 안 되겠지. 그럼 여기 얘가 3인 경우는 15잖아. 15 넘어가면 얼마예요? 75 75는 3의 배수 맞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x값 하나 존재하겠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노가다 뛰면서 모든 수선사를 다 찾아가면 됩니다. 얼마 안 돼.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돼. 15의 배수를 찾아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한 4번, 뭐 6번 정도. 6번 정도. 한 5번만 해서 나오면 됐나요?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거 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문제가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 값을 구해주세요. 식은 분명히 하나인데 문자가 2개야. 그치? 근데 실수 조건을 봤어. 이걸 전개해봤더니 x제곱, y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8xy죠.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4x제곱, 4xy가 필요하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중에서 마이너스 4xy를 떼가지고 여기다 주자. 그럼 여기는 뭐만 남았어? 여기는 얘만 남았지. 그럼 남은 거 이제 여기는 얘랑 얘를 가만히 봤는데 거기는 걔네들도 뭐가 되고 있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 이거 하나랑 4x의 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내가 쉽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얘는 xy 더하기 4가 아니라 빼기 2 전체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된다. 그치?
여기 얘가 빵이고요. 얘가 빵입니다라는 식이 나오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야? xy는 얼마고요? 2고요. 그 다음에 2x-y는 얼마입니다? 빵입니다라는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까 했던 1차, 2차짜리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x, y 값 두 개 다 구할 수 있겠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노가다 과정입니다. 그렇죠? 노가다 과정.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가장 싫어하는 단원이기도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원 자체가. 왜냐면 이건 그냥 계산력이거든, 계산력.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제일 열내면서 설명했던 부분이 뭐였어? 오늘 x 더하기 y, x, y 꼴로 요런 개념, 좀 쉽게 하는 요런 개념 가지고 푸는 거 요런 것만 열내서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정 방식 푸는 요령 있지? 요 요령만 정확하게 딱 인지하고 그 방식대로 풀려고만 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계산이고 다 노가다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계산만 계속 주구장창 해버리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너희가 수학상에서 이제 계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계산은 뭐 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귀찮을 뿐. 됐나요? 그래서 요 단원서 충분히 계산 연습을 충분히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바로 부등식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13단원은 선생님이 연습 문제 풀라고 안 할게요. 연습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됐죠? 연습 문제 빼버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어요. 오늘 꿀 같은 휴식을 줄게요.